반갑습니다. 네, 세계사 대형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79쪽입니다. 학습지로 펼치겠습니다. 학습지는 11쪽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여러 민족들의 민족운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인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치면 학술제 같은 게 열렸습니다. 그 학술제에서 이 미럼 쿠키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 미럼 쿠키를 만들고 나서 이 쿠키를 아주 친한 친구한테 주었습니다. 먹어보라고 줬죠. 근데 이게 미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줬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쿠키를 먹고 맛있네 하면서 잘 먹었지만, 사실 이 쿠키는 미럼으로 만들었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해인여고에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친구가 미럼으로 만든 쿠키를 줬어요. 이게 미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말도 안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벌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헛구역질을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식용으로 나온 미럼이라고 친다면 조금 더 딥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동물들을 좋아해서 굉장히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물들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자신이 의도적으로 채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채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채식에 누군가 몰래 고기를 넣어놨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채식주의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노가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왜 들었냐면 오늘 배우게 되는 인도의 민족운동이 일어난 계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는 크게 여러 종교가 있지만 크게 두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와 또 뭐가 있어요? 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특정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어떤 동물을 신성시 여깁니까? 네, 바로 소를 신성시 여겨서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반면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이 소나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가 먹던 게, 너가 입에 바르는 게 사실은 돼지와 소기름이었어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시 억압받고 있었던 인도의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의 분노로 터지게 되죠. 네, 그 사건이 오늘 배우게 되는 세포의 항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포의 항쟁부터 인도의 민족운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인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어 한 마리가 보이죠? 근데 이 문어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문어의 이름이 뭡니까? 잉글랜드네요. 그렇죠. 당시에 영국은요, 이렇게 문어말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식민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인도였습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원료와 수많은 외국 자본들을 가지고 오면서 많은 착취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포의 항쟁이고요. 두 번째가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의 항쟁으로 가겠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침략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영국과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가 침략 전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전쟁 이후에 영국이 독점하게 됩니까? 그렇죠. 플라시 전투 이후에 영국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과 인도의 무역 독점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게 바로 세포이 항쟁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는데 인도의 독자적인 문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를 강요하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인도인들의 전통도 무시하고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할 것을 강제하고요. 심지어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이런 종교적 갈등을 이용해 민족 분열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인도인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지만 인도의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지게 됩니다. 바로 값싼 영국의 면직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도의 면직물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이 통치를 하지만 인도의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게 바로 세포이 항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이는 과연 누구냐? 이 세포이라는 것은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인도 용병들입니다.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인도의 용병들인데 이 용병들 세포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그러면 당연히 동인도 회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총은요, 이렇게 그 탄약을 입으로 뜯어서 이쪽에다가 입구에다가 탄약을 집어넣고 총알을 넣어서 장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탄약 그 주머니에는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이 뜯을 때 보통은 이렇게 이빨로 뜯습니다. 근데 이 탄약 주머니에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묻혀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자, 이 소문을 듣자 이제 종교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세포이들이 이 영국의 통치를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포이 항쟁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일어난 세포이 항쟁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국군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당하고 관련자들은 이렇게 처형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결국엔 세포이 항쟁은 실패로 됐지만 영국의 인도 지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세포이 항쟁이 봉기를 합니다. 동인도 회사에 무력 진압이 있게 되자 결국에는 그 당시 인도의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인도에 대한 통치를 개선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인도 통치 개선법입니다. 인도 통치 개선법을 실시를 해서 다음과 같은 통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고요. 대신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인도 제국이죠? 그럼 인도의 황제는 누가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국의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까지도 겸하도록 한 게 인도 통치 개선법이었습니다. 까지 겸임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포이 항쟁은 실패를 했지만 영국의 인도 지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도 넘기겠습니다. 180쪽이고요. 두 번째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세포이 항쟁 이후에 이제는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점차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 람, 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수 인두교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처음에는 이 종교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는
이런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 개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우리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 불렀습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당시 독특한 폐쇄적인 계급이었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한다든지 사회 악법들 같은 것을 타파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 개혁 운동으로까지 넘치게 된 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과는 별개로 누가 있었냐면 인도 국민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인도 국민의회는 영국이 인도를 회유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조직이었어요. 주로 지식인, 관리, 자본가, 지주 같은 상위 계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조직이 인도 국민의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인도 국민의회는 영국과 친할까요? 영국을 반대할까요? 네, 친영 세력들이 되게 많았던 게 인도 국민회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계기가 되었냐면 바로 벵골 분할령이 그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죠. 이 벵골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벵골 지역을 반으로 나눠서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누는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자 여기에 대해서 인도 국민회의는 반영 운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궁금합니다. 굳이 가만히 있는 이 벵골 지역을 왜 영국은 반으로 나누고자 했을까요?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당시 인도 총독 커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총독 혼자서 이 넓은 면적의 몽골주를 다스리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반으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 서벵골 지역은 힌두교 세력이 컸고요. 동벵골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컸었습니다. 이 두 종교적 갈등을 통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인도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벵골 분할령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180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도 총독 커즈는 벵골주를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누는 내용의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했지만 힌두교와 다수인 서벵골과 이슬람교가 다수인 동벵골을 분리함으로써 두 세력의 분열을 조장하여 인도인들의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 국민의회는 반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벵골 분할령은요, 결국에는 어느 종교와 어느 종교를 대립을 조장한다고요? 네,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대립을 조장해서 결국에 분열시키려고 했던 의도였던 거죠. 자, 이런 의도에 맞서서 틸라크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콜카타라는 곳에서 콜카타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꼭 지켜야 되는 4대 강령을 채택하죠. 이 4대 강령이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와라지, 인도인의 자치, 스와데시, 국산품을 사자, 인동산품 불매하자, 그리고 국민교육에 진흥하자. 이 4가지 강령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을 펼치자 그 결과 이 벵골 분할령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벵골 분할령을 결국에는 철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벵골 분할령이 철회가 되고요. 명복상 인도인의 자치가 인정되게 되는 게 이 계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빨리 끝났죠? 네, 다음에 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